어긋난 짝사랑이 불러일으킨 끔찍한 살인. 애니 레이 예일대학교 살인사건. 때는 2009년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예일대 약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24세의 대학원생 애니 레이가 실종 6일 만에 의과대학 건물 벽 속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985년 7월 3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태어난 베트남계 이민 2세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성품을 지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음 아인슈타인이 될 사람으로 뽑히기도 하였으며 졸업생 대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녀는 약 16만 달러의 장학금으로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의 세포생물학 전공과 의학, 인류학을 부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일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을 하여 약물학을 전공으로 다녀와 암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인 콜롬비아 대학원생인 조나단 위다우스키와 2009년 9월 13일에 결혼을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9월 8일 아침 애니는 아파트를 나와 스탈링홀로 향한 뒤 예일대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애니는 연구실에서 다시 스탈링홀로 돌아갈 예정이라 본인의 지갑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두고 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 애니가 연구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로 확인은 되었지만 그 후 그녀가 그 건물 밖을 나서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밤 9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던 애니였기에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의아했던 그녀의 룸메이트는 경찰에 그녀를 실종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처음엔 그저 그냥 단순한 실종 신고라 여겨 학교 근처만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있는 약 70대가 넘는 CCTV를 조사한 결과 그녀가 건물로 들어가는 영상은 있었지만 그녀가 나가는 영상은 없었기에 경찰은 뭔가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기게 되고 연구실 건물을 전면 폐쇄하며 그녀의 흔적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그녀의 약혼자인 조나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녀가 곧 다가올 결혼식이 두려워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행방불명이 되고 5일째가 되던 그녀의 결혼식 날인 9월 13일에는 결국 연구실 지하 벽 속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알몸이 된 애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애니는 목이 압박되어서 사망하였으며 강간을 당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건물 안에서 피범벅이 된 애니의 옷을 발견하게 되어 건물 내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도중 13일이 돼서야 겨우 그녀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실 건물 주변엔 무려 70대가 넘는 CCTV가 있었고 건물 출입구에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니의 시신이 발견된 연구실 지하는 실험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이 보관되어 있어 더더욱 엄중한 보안이 되어 있는 곳이었기에 경찰은 대학 관계자 중에서도 애니와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경찰은 애니가 사라졌을 때 같이 연구실에서 일했던 레이먼드 존 클라크 3세를 용의자로 생각하고 그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영장을 발급받아 그를 구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DNA의 샘플만 제출을 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레이먼드가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된 경위는
CCTV 영상에서 그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험복을 입고 지하실을 이리저리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건물 밖 계단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7일 연구실 바지에 묻어있던 정액이 레이먼드의 DNA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핏자국이 묻은 양말 및 실험복 등에서 레이의 DNA가 검출되며 레이먼드는 체포가 됩니다. 그를 인터뷰하면서 수사관들은 레이먼드의 목에 핥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고양이가 핥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자국은 애니가 레이먼드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핥힌 자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레이먼드는 체포가 되고 코네티컷주에서 가장 보안이 엄격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으며 3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설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1년 3월 17일 유죄 판결을 받고 6월 3일 4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탄원서를 제출해 징역형으로 바뀌었고 그는 2053년 9월 16일에 석방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가 끝까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추측하기로는 레이먼드가 여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평소에 애니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애니는 동료들에게 단체 메일로 자신의 결혼식에 대한 일정을 알리며 며칠간 신혼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메일을 확인한 레이먼드가 질투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측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과 사람들의 추측일 뿐 진실은 오로지 레이먼드만이 알고 있겠죠. 짝사랑 상대의 결혼 소식에 질투에 휩싸여 충동살인을 저지른 레이먼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휩쓸고 간 소름돋는 살인사건의 전말. 오늘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